네,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가 중인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를 대신해서 오늘 또 아시아 경제 오종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인데요. 남북이 다음 달 2일부터 개성공단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합의서를 남북이 공식 체결했는데요. 보면 7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공동위와 상설기구인 사무처, 그리고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예. 남북은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공동위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습니다. 공동위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 체류, 또 투자 보호 및 관리 운영, 통행, 통신, 통관, 국제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가 설치되는데요. 예. 이 밖에 양측에서 각각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사무처가 구성됩니다. 남북은 제1차 공동위 회의는 다음 달 2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첫 회의에서 사무처 설치 등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죠. 공단 재가동 시점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재가동 시점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북측은 조속한 재가동을, 우리 측은 재발 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우선 논의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다시 다소 견해차가 빚어질 공산도 있습니다. 예. 입주기업들의 방문을 통한 시설 점검과 재가동 준비는 사실상 이번 주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가동 시점이 중요한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군요, 아직은.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 준비도 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남북은 다음 달 25일에서 30일 있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 확인 의뢰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후보자 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이산가족 후보자 250명과 이들이 만나려는 북측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긴 생사 확인 의뢰서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전달했는데요. 예. 북한 조선적십자회도 이날 200명의 이산가족 후보자 명단을 우리 측에 건넸습니다. 남북 양측은 다음 달 13일 이산가족 후보의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하고 사흘 뒤인 16일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100명씩 주고받을 예정인데요. 예.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우리 측 상봉 후보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95세 김성윤 할머니 등 62명이 90세 이상입니다. 또 80에서 89세는 105명, 70에서 79세는 41명이고 69세 이하는 42명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로 고령자의 가중치를 둬서 많이 뽑은 모습인데요. 예. 대한적십자사는 1차 후보자로 500명을 선정할 때 90세 이상이 예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측 상봉 후보자 250명 가운데 10% 정도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북한에서 생사 확인을 의뢰한 200명에는 권응열 씨 등 7명이 87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요. 80세 이상은 155명, 70에서 79세는 45명을 각각 차지했고 69세 이상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예. 우리 측은 최종 후보 100명을 확정하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제 남은 건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 북한은 우리 정부의 10월 2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제의에는 재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시기를 더 앞당기자는 건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0월 2일 수정 제의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일정 등을 심사숙고한 결과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올 것을 기대한다는 일정을 다시 또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예. 뭐 우리 적십자사가 고령자 우선해서 이산가족 상봉 그 후보 명단 확정한 건 좀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네. 뭐 개성공단이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북한이 좀 일찍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좀 시간을 갖자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풀어가자는 입장이죠, 우리 정부는. 예.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18개국,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지요? 네, 맞습니다. 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한 18개국 국방장관들은 어제 북한에 대해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했는데요. 이들 장관은 이날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스리브가원의 엠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틀간 진행한 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하는 의장성을 채택했습니다. 예. 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고
국방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전했는데요. 예. 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됐지만 의장 성명의 전후 맥락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공동선언문에는 북한과 관련한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임 실장은 공동선언문은 아세안 지역의 일반적인 현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의장 성명은 안보 현안 또는 영내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8개국 전체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유엔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 러시아, 호주,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뉴질랜드 등 10개국 국방장관은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를 직접 언급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장관회의에서 비핵화와 유엔 결의 준수를 촉구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지역 공동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또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는데요. 앞서 김관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의무 준수 등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현과 실천적 이행은 영내 국가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시리아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 제재안, 이 유엔 안보리의 세계에 무산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시리아 공습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공격이 임박한 것 같은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근데 또 지금 분위기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들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유엔 본부에서 이틀째 시리아 사태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5대 이사국은 회의에서 화학무기 사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으로 영국 측이 내놓은 결의안 초안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예. 그러나 회의 시작 45분 만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고 합니다. 전날에도 안보리 5대 상임 이사국들은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미국과 또 러시아, 중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러면서 시리아 공습 시기가 자꾸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예. 외신들은 당초 이르면 어제로 예상됐던 서방 국가들의 시리아 공습이 4, 5일 뒤인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군사 개입을 생각하는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시리아 정권을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예. 유엔의 동의 없는 군사적 응징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아사드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군사 개입 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일단 같이 했는데요. 다만 영국은 시리아 내전 당시 화학무기가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유엔 조사단의 활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리아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의 군사 개입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시리아 위기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써서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공개회에서도 러시아와 중국 측 대표는 시리아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 미국 측 대표의 발언에 반발해서 퇴장까지 했습니다. 예. 유럽과 중동, 남미 지역 국가들은 민간인 대상 화학무기 사용을 끔찍한 전쟁 범죄로 규탄하면서도 유엔 동의 없는 군사적 응징의 실효성이나 위험한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 시리아가 속한 중동권 이웃 국가들도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을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아사드 정권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지만 서방의 공습을 지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시리아 군사 개입에 대해 미국을 지지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공습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 공습까지는 좀 전반적인 정세를 더 미국이 추이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진다는 그 예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였습니다. 오 기자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